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이틀 연속 국내 증시 반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한번 체크해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사실 나스닥 선물 그리고 S&P 500 선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전 10시 반을 기점으로 BOJ에서 이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엔화 약세가 연출이 됐고요. 우리 국내 증시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내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마감으로 갈수록 마감 다가가면서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점. 그래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3%, 코스닥은 2.14%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엔화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OJ에서 추가적인 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화 약세가 보였습니다. 144엔에서 움직이던 이 달러엔의 동향이 147엔까지 올라왔거든요. 과연 엔화의 변동성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도 좀 관건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까지도 좀 관망 심리가 짙은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외쳤죠. 외국인이 187억 원 그리고 기관이 3,064억 원어치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그래도 지수의 상승분에 보탬이 되졌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이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팔자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선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 다시금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래도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물 시장에선 지금 외국인이 양 매도에 나서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2,000계약 넘게 팔자세를 외치고 있거든요.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빨간불 켠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부터 삼성전자 관련된 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향 이퀄 테스트 통과를 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냈는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보다 아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좀 우리가 시장에서 봤던 부분은 결국에는 통과라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 양상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이제 납품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시장에선 거진 이제 통과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3% 넘게 빨간불 켜냈고요. SK하이닉스도 동반해서 3% 가까운 상승물 켜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도 있죠. 미국 쪽에서 6,200억 원 가까운 보조금 지원받는다라는 소식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은 좀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장에서 3% 하락세 보였고요. 오늘 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8% 넘게 상승분을 켜냈죠. 셀트리온 오늘 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같은 소식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동반되면서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굉장히 좋았죠. 셀트리온을 비롯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또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상승세 보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다 오늘 장에서 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3%대의 하락세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실적, 이 셀트리온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오늘 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HLB, 알테오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마저도 빨간불 켜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내일 장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장에서 12% 넘게 상승불 켜냈고요. 휴젤도 오늘 장에서 실적을 발표했죠.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톡신과 이 필러 등에 의해서 매출 호조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휴젤 12% 넘게 빨간불 켜냈다는 점 역시나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봤는데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의 변동성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올림픽 시즌2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불확실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봐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형석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도 다행히 시장이 빨간 불을 켜냈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웠나요? 시장에서 뭐 등골이 오싹하게 시장을 하락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간담을 좀 서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시장을 보면서요, 급락하는 시장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한 17년 정도 이 시장에 좀 발을 담그면서 정말 보도 드도 못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러한 시장의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는 시장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정확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흐름은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한번 보세요. 정말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그랬고요.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그다음에 시간외에서 카페 입사처럼 실적이 이제는 다시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사실 제가 7월 말부터 8월 달까지는 실적주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지난 대폭락 때는 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좀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실적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혼탁한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면은 실적주 위주로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한 시장의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코로나도 버텨냈고요. 그리고 뭐 미중 갈등 이런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시장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7월부터 우리가 실적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오늘 시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앞으로 시장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바로 또 오늘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1위부터 10위 이렇게 좀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테마주들도 있고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도 있는데 어떤 종목 첫 번째로 꼽아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재료주 그리고 테마
심화주 관련해서는 제가 심화 학습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이 실시간 조회 종목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매매 종목과 그쵸? 그리고 또한 심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앵커님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로나 때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한꺼번에 좀 보여지는 느낌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월요일 날 한꺼번에 맞아요.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하락을 봤는데 지금 전체적을 보시면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셀트리온 지금 여기에는 특이하게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엑세스, 랩지노미스 그다음에 휴마시스처럼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주식들로 차였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쪽에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몰려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삼성전자 있군요. 네. 제가 깜빡 잊었네요. 자, 여튼간에 일단은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시장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에 관련된 그러한 주식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또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엮여져 있고 그리고 또 흥하해운을 보면서 그러한 중동 그 리스크도 중동 있고. 리스크까지 그래서 딱 요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전체 시장에 묻어나 있다. 물론 이제 실적 관련된 것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수 관련돼서 지수가 더 빠질 거냐 아니면 더 오를 거냐라는 대한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왜냐하면 이쪽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더 어떻게 갈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SK 하이닉스 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로이터에서 나왔죠. 삼성전자가 HBM3에서 뭐 팔라노에서 뭐 좀 엔비디아 퀄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그게 또 오보로 밝혀지면서 급격한 반등을 하긴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반등했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요. 바로 241선에서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러한 저점은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지금 241선, 즉 17만 원 구간에서의 SK 하이닉스의 어떤 밸류는요. 지금 전 세계 반도체 HBM 관련주에서 가장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그 뉴스 오버에 따라서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물론 지금 일부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오냐. 즉 HBM 시장을 양분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가 또 먹을 파이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HBM 관련된 시장은요. 삼성전자와 SK 물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둘 다 한 곳만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HBM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거에 일단은 더 중심을 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41선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 하락했던 요 구간 있지 않습니까? 한 19만 원 요 사이 그리고 저는 한 21만 원까지는 충분히 갭을 메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뭐 큰 자금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하반기 반도체 관련돼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크게 늘리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내 돌려 세우면서 3% 가까운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을 했죠. 전문가님께서는 241선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왼편 하단 QR 스캔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아모레 퍼시픽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사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사실 중국 쪽에서의 그 최근에 어떤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좀 조정한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실적이 원래는 컨센서스가 한 700억대였는데 거의 69억,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이런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사실 만약에 그 회의에서, 그러니까는 IR 그 실적 발표하는 IR에서 만약에 우리가 2분기 때 이렇게 덜어냈기 때문에 3분기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만 했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240일선도 깨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즉 아모레 퍼시픽의 어떤 구조 조정이 2분기에서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좀 중국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 아모레 퍼시픽을 했냐면요. 화장품 실적 발표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일단 마무리될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게 다른 화장품 관련주로 좀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뭐 VT나 그다음에 뭐 실리콘2 뭐 이런 종목들이 중국을 보고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미국, 뭐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을 보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괜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까봐 저는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인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발표되는 뭐 VT나 혹은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의 실적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 때문에 전체적인 화장품 관련주의 센티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보시면 또 차트 보시면 중국 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일단 양봉을 마이너스긴 하지만 일단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모레 퍼시픽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 시장 확대 관련 화장품주에서는 이런 피해들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장 초반부터 거진 20% 넘게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화장품주 전체를 판단하지는 말자라고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쯤에 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봐야지 전체적으로 확산하진 말자라고 도움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화장품주에 대한 이런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마지막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오, 상반되네요. 네, 자, 제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최근에 이 바이오주들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요. 일단 ADC, 즉 플랫폼 관련주들인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어떤 상승세가 거의 이제 신고가, 아무리 시장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는데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크게 반등하는 그런 기미가 없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큰 상승을 했죠.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염두에 조금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경기 침체잖아요.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픈 게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에 좋은 이슈라는 것은 이제 실적이나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까지 보면서 좀 시장의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신구의 어떤 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거라는 것은 뭐 알테오젠, 뭐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처럼 일단 플랫폼 관련주들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처럼 이러한 군들이 저는 이제 조화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거 보면요. 사실 굉장히 좀 하락을 하다가 240일선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요. 지금 거의 2020년부터 보시면
계속해서 23만 원대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고서 있는데 저는 이 셀트리온이 이번에는 저는 연말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단일화되면서 경영 합리화로 되면서 셀트리온이 조금은 더 어떤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닌 본업으로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같은 거 그냥 좀 묻어둬도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셀트리온은 뭐 30만 원까지는 저는 뭐 좀 길게 좀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가격까지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오늘 장에서 호실적을 기록한 셀트리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나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 방법 통해서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시장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챙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들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또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첨부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 화면처럼 홈페이지 들어오신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앞으로 시장 어렵더라도 그리고 혹은 상승할 때 여러분들도 상승 같이 할 수 있는 종목들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 그 중심에 서 계신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딱 50분이라는 시간 제한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혹시 어디서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너튜브를 통해서 8시 5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 내용들이나 시장 관련 코멘트 그리고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시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도 또 5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다, 더 한번 우리 전문가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 흐름도 짚어주시면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전략까지도 잡아주신다라고 했는데요. 나도 온라인 방송까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이 방법 통해서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첨부된 답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링크 타고 지금 화면처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잘 읽으시면서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기서 시장에 대한 해법 많이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매에 대한 복귀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올림픽 종목들이 시장 속에서 얼만큼 선전을 하고 있을까요? 네, 자 한번 히든 종목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금메달로 뽑은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어떤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일단은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픈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관련 수혜주로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지금 정말 양쪽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면요. 지금 2020년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한 3, 4년 동안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섹터가 크게 시세를 낸 이후로는요. 한 3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제약바이오가 그런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서는요. 무조건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을 정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내 계좌를 좀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sek터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메달로 오늘 펩트론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보시면 5월 24일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 150%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최근에 좀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조정 구간에 있어서도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이사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일단은 only 원이에요. 지금 유튜브와 추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카페24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only 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로 저는 카페24 갈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제가 항상 실적에 대해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잘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카페24가 시간외로 한 지금 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페이사는요, 최근에 강한 폭락장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전고점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하락은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즉 전고점에서의 나올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카페이사 같은 경우도 이제 향후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이제 알테오젠 제2의 알테오젠 이런 플랫폼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금 저는 아마 이 날짜가 이제는 좀 바뀌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점 대비해서는 고점 날짜가 조금 바뀔 것 같은데 다음번에 왔을 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좋았는데 비만약 열풍에 뭐 PT403 텀시트 수령 부각이 됐다라고 해서 최근에 올랐거든요. 오늘이 아마 릴라이 릴리가 그다음에 그 비만약 관련한 글로벌 업체들이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주들, 비만약 관련주들이 아마 내일 좀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텀시트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기술 수출, 지금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비만약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 기술을 이전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기술 수출 계약서에 텀시트를 수령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 단계냐면요. 바로 CDA, 비밀 유지 계약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MTA, 물질 이전 계약이 두 번째인데 이 세 번째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계약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텀시트까지 수령을 했어? 그럼 이제 곧 있으면 계약 체결하겠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근에 주가 이러한 내용과는 다르게 좀 하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구간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주식 시장에 있어서 좀 있을 수 없는 정말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깜짝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만, 이 아래 구간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삭제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삭제해도 된다는 말은 그만큼 이 구간에서는 반등으로 갭을 메꾸고 이제 반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텀시트를 수령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하락.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께서 펩트론 같은 경우를 매수하셔도 되는 구간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 여러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카페24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카페24 오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69억 나왔다. 그래서 전년 대비 289.3% 나왔다는 거는요. 지금 이 실적이 아직 유튜브 관련해서 유튜브와의 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온기로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만 반영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유튜브와의 그런 쇼핑 관련 쇼핑 관련 사업이 추가된다라고 하면은 이 실적은 더 개선세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반응이 바로 시간 외에서 6%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카페24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흐름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방향성은 정해졌으니까 이제 속도만 남은 거죠. 이 속도라는 것은 이제 유튜브와의 협업이 얼마나 더 빨리 잘 되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보시면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라이브 쇼핑이나라고 해서 보시면 결제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나 하는 건가? 바로 카페24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그리고 최근에 큐텐 사건이 있잖아요. 위메프랑 그리고 또 뭐죠? 티몬이죠. 네. 위메프랑 티몬 같이 그런 업체들의 어떤 그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카페24와 또 구글이 함께 있으니까 이러한 인지도와 그다음에 안정성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이 카페24가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요. 제가 이 추세선을 그어봤어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이 추세선 위로 이 추세선 위에서 지금 오늘 끝났단 말이에요. 특히 21선을 위에서 안착을 했고 그리고 시간에서도 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상승 하락 쌍바닥 찍으면서 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면서 카페24가 최근에 하락을 해도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 즉 실적 발표 때까지 잘 체크를 해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대외적인 업황도 지금 카페24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카페24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탑픽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리가케인 바이오입니다. 리가케인 바이오도 최근에 주가 급등을 했는데 올해 임상 1상 마무리하면서 이제 빅파마 니즈에 가장 걸맞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지금 14만 원입니다. 거의 9만 원대인데 14만 원이면 거의 50% 이상 상승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일단은 리가케인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오리온이라는 자금력 있는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너지가 나오면서 리가케인 바이오의 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 이틀 동안의 대폭락 사태에서 지금 고점 부분으로 다시 돌아온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리가케인 바이오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술 이전이나 혹은 계약이 이제는 리가케인 바이오 쪽에 리가케인 바이오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쉬긴 했지만 이 구간이 바로 매물 소화 구간 매물 소화를 잘 소화하고서 최근에 급등하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리가케인 바이오도 지금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어떤 흐름입니까? 쌍고점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바로 컵앤핸드 패턴까지 보여주는 굉장히 뚜렷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리가케인 바이오 신고가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다. 일단은 10만 원이라는 것을 찍는 그 순간에는 단번에 한 20% 정도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케인 바이오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히든 종목으로 냈지만 최근에 하락으로서 좀 아직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VT인데요. VT 실적 2분기 2분기 실적 이후에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는 종목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3분기가 바로 성수기입니다. 3분기 때 여러분들이 정말 큰 자금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VT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물론 이런 쌍고점이 나왔지만 이렇게 돌려 나가는 흐름이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T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현찰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지금 휴재 다음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게 메디톡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 미용 관련해서는 지금 파마 리서치가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늘 역사적 신고가 나와줬죠.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클래시스가 내일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관련 섹터 내에서의 힘이 모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메디톡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메디톡스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 히든 종목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에 대한 복귀 도와드렸는데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게 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통해서 함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신고가 갈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문자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웹페이지 보내드리기 때문에 링크 동일하게 참고하신 다음에 앞으로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꼭 계좌 방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매매 기법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매매 기법도 기법이지만 시장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시장을 테마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왜 시장 테마 체크를 갖고 왔냐면 제가 8월 자료를 최근에 1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즉 상반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있었던 테마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관련해서, 즉 지수와 한번 비교를 했을 때 테마나 이런 것들을 매매를 했을 때는 얼마나 더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데요. 왜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적이나 혹은 이런 것들 중장기적으로 끌고 왔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무너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굉장히 당황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테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지만, 사실 이쪽 테마 같은 경우 테마 관련주들은 좀 단기성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8월 달 자료를 제가 다음 주부터 배포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달 자료를 여러분들이 나 정말 받고 싶다. 내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테마주들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내가 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요. 오늘 들어오셔서 신청을 꼭 해주셔야 제가 이런 부분들을 드리니까요. 꼭 무료로 드리니까 수익 나시기 위해서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개입니다. 시장 테마 체크할 때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동 테마가 지금 요거 첫 번째고요. 자, 그 관련 종목들 한번 볼게요. 지금 흥구석유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된 좀 주기적으로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때 나오냐면 항상 선물 옵션 만기 주변에 항상 나와요. 그래야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분기별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게 지금 상승했을 때 보면은 9월 달에 나오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나오고요. 거의 4월 달에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딱 한 달 주기, 즉 분기별로 한 번씩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무슨 분기별로 얘네들이 싸움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종목을 좀 매집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대외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좀 매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이 차트를 설명했을 때 항상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했을 때 상승하고서 바로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매집이거든요. 이 첫 번째 매집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도 올리고 나서 바로 죽이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지 않고 여기서 눌러줬다는 것은 여기서 두 번째 매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간을 돌파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죽여준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매집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매집을 한 이후에 지금 이 구간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한번 여기를 지지를 하고 가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무너지냐라고 봤을 때 이번에 뉴스의 어떤 강도를 봤을 때는요. 지금 어땠습니까?
바로 8월 10에서 12일 날 바로 뭐 공습을 한다라거나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 왜냐? 지금 시장 자체가 이틀 동안 한 15% 정도, 12% 정도 올랐어요. 이렇다는 것은 일반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2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장 관련과 상관없이 분명히 저는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 중간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선물 만기약을 통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분명히 이 승구석유나 전쟁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좀 반등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하락한다고 했을 때 요 흥구석유나 그리고 뒤편에 있는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해지 정도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도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눌렀다가 가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흥구석유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올라간다라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평선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지 뭐 오른다고 해서 쫓아가면은 100% 물려요. 100% 물리고 물렸다가 여기서 조금 올라왔을 때 여기서 대충해서 한 1% 먹고 또 뭐 나오고 그러다가 여기서 물렸다가 또 기다렸다가 여기서 2% 먹고 해서 올라간 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고 기다린 만큼 수익이 안 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쫓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새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차트도 다 똑같잖아요. 근데 오늘 되게 준비한 게 많은데 좀 좀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이나 여러분들한테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테마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뭐 코로나19 재확산 관련해서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까지 좀 이런 종목들 진짜 정말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올림픽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성광밴드를 했습니다. 자, 성광밴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태광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팅 종목으로 해서 산업용 피팅 종목으로 해서 태광이랑 성광밴드를요. 여러분들이 교차 매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성광밴드가 올랐다라고 했는데 태광이 덜 올랐다. 그러면 태광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광이 올랐는데 성광밴드가 안 올랐다 그러면 성광밴드 사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두 종목 다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방 산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K조선 관련해서 세계 선박 점유율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조선가 굉장히 최근에 2008년이 지금 고점인데 2008년 수준의 한 97, 8%까지 지금 따라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광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LNG선 매출이 대폭 증가한다. 즉 LNG선의 그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LNG선 태광 쪽에서 많은 부품들을 보내주고 있으니까 태광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피팅 밸브 전문 업체고요. 그다음에 최근 LNG 플랜트 설비 투자 수혜, 그리고 원전과 해양 플랜트까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슈퍼사이클에 있는 그 조선 업계에서 태광 이거는 태광이죠. 태광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
차트도 지금 21선을 깨지를 않고서 지금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것은 윗단에 있는 물량 소화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기관들의 어떤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매수가는 얼마 줘야 되냐? 16,000원. 지금 가격에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한 25,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이거 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태광이나 성광매도 같이 교차 매매하시면 좀 시계열로 좀 길게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도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왼편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이데일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 방법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문가님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죠. 전문가님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